Today is a historic day for Jeep in Korea, as we finally get to launch the all-new Wrangler. This is because Wrangler is not only the origin of the Jeep brand itself, it's the origin of the whole SUV category, the origin of the off-road concept, and the reason of having a world with no limits.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의 오종훈입니다. 여기 11년 만에 풀체인지한 랭글러 시승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평창에 와 있습니다. 시승할 차는 랭글러 루비콘입니다. 엔진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좀 더 강력해졌죠. 엔진 2.0L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좀 더 강하게 적용을 하고 프런트 윈드실드 각도를 좀 더 누이고요. 앞에 원형 헤드램프, 뒤에 사각 리어램프, 디자인의 변화를 주면서 어떤 전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많은 개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11년 만에 풀체인지를 거친 랭글러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산골입니다. 계곡을 끼고 달리는 오프로드인데요, 아주 깊은 산골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집 랭글러 루비콘입니다. 랭글러가 11년 만에 풀체인지를 단행했는데요, 디자인 변경, 파워트레인의 변경, 그리고 좀 더 강해진 사륜구동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앞세워서 다시 한번 시장에 어떤 그 파란을 불러일으킬 태세입니다. 랭글러 2차 세계대전 와중에 태어난 SUV 지프형 차, 그게 이제 원조죠. 군사용으로 개발한 뒤에 2차 세계대전 전장을 누볐고요.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 승리로 끝나게 된 데에는 이 지프의 기여도 상당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한국전쟁에도 2차 미군의 집이 기여한 바가 아주 큽니다. 윌리스 오버랜드사가 만든 MB였죠. MB 하니까 왜 쥐새끼가 생각이 나나. 2메가바이트.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결국 찝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차지만 그때 상대국이 이탈리아죠. 상대편 연합이 이제 독일, 이태리, 또 일본 이쪽 진영하고 싸우게 됐는데
전쟁은 이겼지만 결국 지금 집 누구의 소유로 가 있습니까? 이태리 피아트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네덜란드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사는 네덜란드로 갔지만 피아트를 네덜란드 회사로 봐야 되나? 본사는 거기로 갔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피아트는 전통적으로 이태리 회사죠. 그렇죠. 이태리 회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역사의 아이러니죠. 전쟁은 이겼으나 그 적의 수중으로 다시 떨어진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의 어떤 그 강인함, 오프로드에서의 어떤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이미지는 여전하죠. 영국의 랜드로버, 미국의 찝, SUV, 사륜구동 자동차의 세계를 버티는 양대 산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랭글러입니다. 11년 만에 풀 체인지된 이 차 타고 강원도의 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성능을 보여줄지요. 자, 일단 조수석에서 출발합니다. 자, 2인 1조로 시승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두 번째 운전을 택했습니다. 자, 앞에는 원형 LED 헤드램프, 뒤에는 사각계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동그라미와 네모의 어떤 그 조합, 이런 부분도 좋고요. 자, 앞창 프론트 윈드실드 각도를 약간 누였죠. 살짝 뒤로 각도를 더 줬습니다.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보이고요. 덕분에 좀 인상도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기존에는 아주 거의 수직에 가까운 윈드실드여서 아주 강한 인상을 줬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 살짝 좀 순해진 그런 인상입니다. 윈드실드 4기퉁에 볼트 4개만 풀면 윈드실드를 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좀 더 와일드한 면모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지붕 양옆에 도어 완전히 떼어내서 대자연 속에서, 자연 안에서 완전한 오픈 에어링 즐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쉬운 건 이제 그런 것을 즐길 만한 오프로드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번에 이제 시승하는 코스도 평소에는 들어가기 아마 힘든 그런 코스입니다. 차는 있는데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내에는 모두 4개의 트림으로 판매 중입니다. 스포츠, 올류 랭글러 스포츠, 그리고 루비콘 하이. 루비콘 하이는 가죽 시트가 적용된 모델이죠. 그리고 최고급 트림으로 사하라. 이렇게 4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판매 가격 랭글러 스포츠는 4,940만원, 그리고 5,740만원, 5,840만원, 6,140만원 순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센터페이샤에 8인치 모니터가 들어와 있죠. 터치식 모니터고요. 자, 오프로드 페이지를 누르니까 아주 차의 앞뒤 좌우 각도, 경사 각도가 표시되고, 피칭과 롤링이죠. 최저지상고가 오프로드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최저지상고와 타이어,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이 3개의 조화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파트타임 4WD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이 차는. 그래서 파트타임 4H 사륜 고속 모드에 넣었고요. 이 차의 최저 지상고는 269mm입니다. 상당히 높은 지상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 오프로드의 그런 험한 지형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76.2cm까지 도강할 수가 있고요. 76.2cm라고 하면 뭐 성인 어른들의 거의 허벅지 이상, 엉덩이 가까이까지 잠기는 물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상 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타이어인데요. 편평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70 시리즈, 75 시리즈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온로드 주행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편평비를 높일 필요가 없죠. 이렇게 높은 편평비를 적용을 하는 것은 단연코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둔 선택이겠죠. 오프로드에서는 아무래도 편평비를 높여서
노면의 충격을 어느 정도 이제 타이어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50 시리즈 미만 초광폭 타이어 가지고 오프로드 올라선다? 무지 힘들겠죠. 힘들 테고 피곤할 테고 차에 데미지를 입을 확률도 큽니다. 차는 안 깨져도 휠은 확실히 깨지겠죠. 그치. 그런 차의 구석구석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완전히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터벅터벅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면의 자잘한 진동 어느 정도 차체와 시트를 통해서 전해지고는 있지만 전체 진동의 한 절반 이하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서 전달되는 느낌이라는 게 이제 서스펜션과 타이어에서 충격의 상당 부분이 걸러진다는 느낌이고요. 제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5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SUV, 특히 찝을 탄다는 것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 하나를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남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랭글러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더 깊숙하게 다가설 수가 있는 거죠.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탁월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과 더불어서 보수, 수리, 정비, 메인터넌스 비용이 다른 그 차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렌지로버도 충분히 이런 숲길 잘 들어올 수 있죠. 험한 길 잘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오프로드에서 데미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차체의 스크래치는 기본적으로 각오를 해야 될 테고요. 이런 바위길이나 이런 그 계곡 다니다가 하체에 부품이 손상되는 경우도 각오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오프로드에 올라서면 어딘가에 고쳐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집 랭글러는 훨씬 더 부담이 적다라는 얘기죠.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좀 하체를 긁었다, 차체 손상을 입었다, 고쳐야 된다 라고 하면 쉽지 않죠. 보험도 안 됩니다. 오프로드 들어가서 다친 차는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도 랭글러는 확실히 좀 더 그런 그 메인터넌스 면에서 좀 더 수월하고요. 좀 더 유리하고 좀 더 유리하고 또한 살짝 찌그러져도 랭글러는 그게 멋있습니다. 스크래치 좀 나도 또 차체 좀 긁힌 부분이 있다고 해도 굳이 고치지 않고 그냥 다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그 오프로드를 달리는 집 오프로더의 어떤 그 상처뿐인 영광뿐인 상처, 어떤 영광의 상처라는 얘기죠. 그런 게 오히려 더 멋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프로드를 달리기에는 정말 최고의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스웨이바를 풀고 구동력을 좀 더 확보한 뒤에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아하, 뒤뚱 하늘만 보고 아유, 하늘에 구름이 대단합니다. 도저히 태풍이 온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네. 대단한 경사 같은데 16도 20도가 채 안 되는 그런 경사도라는 거죠. 자, 이제 다 와서 이제 돌아가는 건가 보네. 아이고, 그렇게 대단한 길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근래에 보기 드문 그런 함로입니다. 자, 올라온 언덕길 다시 되짚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사가 심한 길인데요. 4H를 선택을 했는데 이 길은 4H보다도 로우 기어 택하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죠. 자, 짧은 길이니까요. 잠깐 브레이크 밟으면서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프로드에 올라서면 차체가 계속 흔들립니다. 지속적으로 흔들리고요. 그리고 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힘을 주다 보면 아주 몸이 피곤합니다. 차에서 내리면 아주 천근만근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오프로드에 올라서게 되면 그냥 차에 몸을 맡기는 게 낫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대로 몸에 힘을 빼고요. 그냥 같이 흔들리는 게 피곤함을 더는 요령이라면 요령이겠습니다.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직렬 4기통의 2.0 터보 가솔린의 8단 자동 변속기가 물렸죠. 그래서 최고 출력은 272마력. 오프로드는 물론 온로드에서도 그렇게 힘이 부족함을 느낄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한 힘을 가진 셈이죠. 센터페시아에 이제 8.4인치 터치 스크린 모니터가 있는데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터치를 통해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커넥트를 통해서 다양한 앱을 쓸 수가 있고요. 특히 오프로드 페이지를 선택을 하면 오프로드에서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직접 볼 수가 있죠. 드라이브 트레인, 지금 그 구동 방식, 그리고 프론트 엑셀, 리어 엑셀의 활성화 여부,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고요. 롤링 피칭 각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오프로드에서. 자, 오프로드에서 중요한 게 이 험로 장애물에 다가서는 각도들인데요. 이 진입각 36도입니다. 그리고 램프각 20.8도고요. 이탈각은 31.4도가 됩니다. 자, 이제 랭글러만이 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계곡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물과 함께 이제 하류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아주 랭글러만이 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오프로드에서 빛을 발하는 모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물죠. 그 중에 단연 선두권에 있는 게 랭글러입니다. 보통의 차들 같으면 이 정도의 길에 들어서서 바닥을 긁고 뭐 진작에 퍼졌겠죠. 이런 오프로드에서는 진행 방향을 읽는 눈이 필요하고요. 진행 방향에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장애물을 통과할 것인가 판단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드라이버가 이제 진행 방향을 유도해주고 있고요. 어쨌든 딱 랭글러가 가기 좋은 정도의 길을 딱 잘 골랐네요. 물론 이보다 험한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타이어를 오프로드용으로 세팅을 하면 험한 길도 잘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좀 더 큰 타이어를 끼우면 락롤링도 가능하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스탠다드한 차로도 이 정도 험로는 그냥 편안하게 재미있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크라이슬러 코리아가 FCA 코리아가 상당히 재미있게 이번 시승 이벤트를 준비를 했네요.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인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런데 세상은 좀 다르게 변하고 있죠.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그 거친 길 SUV보다는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집 랭글러의 전기차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잘 느낌이 안 오는데요. 어쩌면 랭글러의 전기차가 올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랭글러 약간 좀 그 고집스럽고 마초의 냄새가 나는 그런 차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저 남녀 차별 뭐 이런 얘기 할래나요? 어쨌든 분명한 건 남자들이 이 차 좋아하죠. 남성적인 그런 차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운전자 교대
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죠. 시트는 좀 더 바짝 다가선다는 느낌으로 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엄지손가락을 휠 안쪽으로 집어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험한 지형으로 타이어가 휠이 틀어질 때 순간적으로 스티어링 휠이 손가락을 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스티어링 휠은 특히 엄지손가락은 걸치듯이 홈 안으로 깊게 집어넣지 않고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변속 레버의 조합을 잘 선택을 해야 하죠. 루비콘인데요. 루비콘에는 사륜구동, 파트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H, 4H, 4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험로에는 사륜구동을 택해야 되는데요. 특히 더 아주 극한 험지에서는 이를테면 진흙밭이랄까요? 아니면 바위길, 진흙밭 뭐 이런, 또는 그 견인 상황에서는 4L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도로 상황,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요. 사륜 하이로 놓고 오프로드 주행을 시작합니다. 오후. 자세를 조금 더 그렇다. 뒤뚱뒤뚱 거리면서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절대 속도를 내서는 안 됩니다. 온로드 생각하시고 그냥 가속하지 말고요. 노면을 스캔하면서 노면을 읽으면서 간다 생각하고 천천히 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로를 잘 봐야 되고요. 타이어 파스날 위험이 큽니다. 자, 계곡길 다시 들어왔고요. 직접 운전을 합니다. 자, 로우 모드를 택했고요. 자, 완전히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요. 마치 관절이 꺾이는 이런 소리들이 나죠. 이게 타이트한 코너에서는 브레이킹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바퀴 회전 차이가 발생을 해서 부드러운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좀 거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건데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관절 꺾이는 소리 난다고 고장났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계곡길에서는 그냥 스티어링 휠이 가는 대로 약간 느슨하게 휠을 잡고요.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하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작동 범위가 좀 크죠. 아무래도 타이어가 노면에 장애물을 맞닿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스티어링 휠은 좌우로 많이 움직입니다. 편안하게 차가 알아서 가니까요. 가속 페달 살살 밟아주시고, 다만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서 차가 어느 쪽으로 라인을 탈 것인지는 드라이버가 항상 신경을 쓰면서 판단을 하고 조작을 해야 됩니다. 운전 제일 잘하시는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편안하게 왼쪽으로 라인을 보고요. 자, 유도선을 따라서 자, 이제 갑니다. 뒤뚱 거리면서 갑니다. 자, 일종의 클리핑 주행이 되는 겁니다. 가속 페달을 지금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뒤에 놓고 그냥 클리핑 주행으로 뒤뚱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죠. 굳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방심은 금물이죠. 늘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프로드에서는, 특히나 이런 험로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사실은 모르는 일이죠. 앞에 갑자기 산돼지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래로는 깊은 계곡, 왼쪽으로는 나무, 오른쪽으로는 바위, 장애물들이 꽉 들어차는데요. 그 사이를 비집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랭글러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좁은 길을, 짧은 길을 가는데도 스티어링 휠 조작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좀 계속 조작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로우 아닌가? 로우인데 잠깐만. 로우죠? 로우죠.
4H 오토 놓고요 갑니다. 이제 이런 그 도로 상황이 변할 때마다 운전자가 신경을 써서 구동 방식을 변환해 줘야 하는 게 뭐 귀찮다면 귀찮고요, 또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랭글러를 타고 사륜구동의 세계를 제대로 만끽하고 싶다면 이런 구동계통을 변환하는 것조차도 즐거움일 수 있어야 되죠. 사실 이런 그 부변속기 4L 모드를 갖고 있는 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정통 SUV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4L도 없으면서 까불고 있어, 뭐가 4L도 없는 놈이 무슨 SUV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제대로 된 정통 오프로더라고 한다면 구동변환 장치 4L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죠. 4H, 4L, 그리고 앞뒤 트랜스퍼 케이스의 어떤 그 락 장치들, 앞차축, 뒷차축의 디퍼런셜 락 장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출 때 비로소 아주 거친 험로를 제대로 돌파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계곡의 그런 험한 길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이런 정도의 오프로드는 오프로드의 하이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포장만 안 되어 있다 뿐이지 이런 정도의 길은 포장도로나 크게 차이 없는 겁니다. 랭글러에게는 그렇습니다. 이런 SUV의 세계가 남자들의 세계와 조금 맞닿아 있는 면이 있죠. 마초들, 남자, 점점 힘이 빠지는 아빠라고 한다면 랭글러 타고 이런 오프로드 자연 속으로 한번 들어와서 대자연의 길을 한번 받고 들어가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드라이빙 포지션, 그리고 스티어링 휠 파지법, 또 하나는 스페어 타이어, 여분의 스페어 타이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테고요. 가능하면, 아니 절대 단독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2대 이상이 함께 조를 이루어서 움직이는 게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기가 좋죠. 스탁에 빠졌다 라고 한다면 견인해 줄 파트너가 되는 거고요.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파트너를 반드시 대동하고 함께 즐기는 오프로드를 해야지 좀 더 안전한 오프로드가 됩니다. 단도직입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잠깐 훑어봤는데요, 글로브 박스가 너무 작습니다. 글로브 박스 폭이 한 뼘이 채 안 되는, 제 손이 무척 작은 손인데도 불구하고 제 손으로도 한 뼘이 채 안 되는 그런 폭을 가졌습니다. 뭐 이제 물건 하나 집어넣기가 쉽지 않고요. 글로브 박스가 상당히 작은데요, 대신에 센터 콘솔 박스는 제법 넓은 공간을 갖고 있어서 센터 콘솔을 이용을 해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되게 글로브 박스에 넣어야 될 게 있고 센터 콘솔에 들어가야 될 게 있고 조금 약간 좀 구분이 되죠.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좀 좁은 글로브 박스는 아쉽다 하겠습니다. 연비가 5등급이죠. 알루미늄 바디를 적용을 해서 무게를 조금 줄였다라고는 하지만 사하라가 조금 더 가볍죠. 루비콘이 조금 더 무겁고요. 2톤을 넘어가는 몸무게입니다. 어쨌든 연비는 5등급이어서 이거 타고 장거리 갈 때는 조금 연료비 부담은 되지 않을까,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대단한 게 이런 정도의 오프로드를 타고 나오면서 차가 데미지를 거의 입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끄덕없이 출발할 때에 그대로로 내려왔습니다. 약간의 먼지만 뒤집어 쓴 정도죠. 펑크난 차도 없고요. 그리고 하체에 손상을 입은 차도 없습니다. 뒤집어진 차도 당연히 없고요. 랭글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단 단체 시승이어서 차 하나를 온전히 시시콜콜 차분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는 듯 합니다. 상당히 땡기는 차이긴 한데요, 차 타고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점점
줄어들죠.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제법 오프로드들이 많았고요.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았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오프로드가 포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출입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해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곳들이 있다면 혹은 자기의 활동 반경에 이런 그 거친 길들이 있다면 저 같으면 랭글러 한 대쯤 같이 장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형 랭글러 타고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했는데 오늘 시승은 완전히 오프로드 주행으로 시작해서 오프로드 주행으로 끝이 납니다. 온로드 주행이나 기타 편의 장비, 오디오, 안전 장비, 주행 보조 장비들은 천천히 차후에 한 번 더 기회를 잡고 다시 시승을 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랭글러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오프로드 주행을 통해서 이 차의 어떤 맛을 제대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좀처럼 맛보기 힘든 그런 경험이었고요. 역시 랭글러다. 역시 랭글러는 오프로드에서 빛을 발한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랭글러 시승 여기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